수치에서 제7강 첫 번째 시간에는 요 블록 선도의 등가 변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선도의 그 등가 변환법 기본 법칙에서는 요 합산점의 교환 법칙과 합산점의 이동 법칙, 요 분기점의 교환 법칙과 분기점의 이동 법칙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 블록 선도의 합산점, 이렇게 합산점이 있으면은 합산점의 교환 법칙은 서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산점의 교환 법칙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도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분기점의 교환 법칙. 이 분기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분기점 역시 이렇게 교환하더라도 그 결과는 똑같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 합산점의 이동과 분기점의 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합산점을 이 블록 선도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는 X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신호와 Y에서 흘러가는 신호,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Z 쪽에 들어갈 때는 똑같은 형태가 되기 위해서 요 X쪽은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면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근데 Y쪽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요 상태와 똑같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전달 함수를 이렇게 역수로 이렇게 가져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수로 블록 선도를 만들어서 이 합산해서 요 블록 선도에 걸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요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분기점의 이동 법칙에서도 여기 있는 분기점을 요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랬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호가 흘러갔을 경우와 이렇게 흘러갈 경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기점을 앞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이동해서 갈 수 있도록 분기를 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 제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또 바깥에서도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이중 피드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것을 등가 변환해서 간단하게 이게 전달 함수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안에 있는 요 내부에 있는 여기서부터 먼저 등가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피드백 되고 있기 때문에 요 피드백의 그 피드백 결합 법칙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 피드백 결합 법칙은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요 G가 요렇게 있고 자, 요 H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지금 피드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호가 마이너스 되면은 무조건 1 더하기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면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모에는 이렇게 GH 분의 G. 여기 이제 피드백 결합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피드백 결합 법칙을 그대로 사용한다면은 요 G 자리에는 요 G2, 요 G2가 오게 될 것이고, 뭐 H는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부를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하면은 자, 요렇게 지금 전달 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 함수를 구해서 자, 여기 등가 변환 요렇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G1 요거는 요거하고 직렬 결합 법칙입니다. 직렬 결합 법칙은 바로 곱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G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직렬 결합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직렬 결합 법칙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1 더하기 G H분의 G. 이게 이제 피드백 결합 법칙이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G는 이제 요 전체가 여기 지금 G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G로 잡혀 있고 요 H는 지금 여기는 그 요경 1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하면은 자, 요렇게 지금 등가 변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B는 여기에 입력과 출력이고 입력이 되겠습니다. B를 나타낸 전달 함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예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피드백이 쭉 되고 있고, 맨 마지막에서 또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이제 피드백 되고 있는 시스템을 등가 변환해서 요 입력과 출력의 B를 구하는 전달 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분기점이 있습니다. 요 분기점 요것을 요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게 되면은 그 이중 피드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분기점의 이동 법칙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동했을 때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 신호가 그대로 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신호가 하나가 간 거와 이렇게 간 걸로 이렇게 분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G3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대로 분기점의 이동 법칙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바로 또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지금 그 등가 변환을 했습니다. 이 피드백 결합 법칙에서 1 더하기 GH 이렇게 해서 GH분의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H가 요 G3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H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 두 개 G1과 요 블록 등가 변하는 것이 직렬 결합 법칙. 직렬 결합 법칙에서 서로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 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체 G 이렇게 표현해서 다시 여기 있는 피드백 결합 법칙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전체는 G가 될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 1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H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등가 변환을 하게 되면은 요거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요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금 피드백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요 G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1 더하기 G 분의 G. 여기 이제 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을 등가 변환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G3는 직렬 결합이고, 그래서 이렇게 등가 변환해서 전달 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G를 입력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전달 함수는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요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번 이제 지난번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요 1차 지연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더 전달 함수를 구했는 것 여기 지금 1차 RC 회로가 되겠습니다. RC 회로에서 입력 전압 줬을 때 커패시티에서 일어나는 그 전압 강화 이걸 이제 우리가 출력 전압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킬로웨프의 그 전압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세우고 이건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달 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정수는 목표치에 대해서 이 입력 전압이 5V라면은 5V에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 시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저항가, 저항 100kΩ과 0.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는 이것이 0.01초였습니다. 그래서 0.01초 이걸 가지는 그래서 0.01s 더하기 1분의 1 요 전달 함수입니다. 이런 전달 함수를 가진 블록 선도를 그려서 아마 응답 특성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 여기 이제 시정수를 가지고 있는 1차 지연 시스템. 이제 요걸 우리가 등가 변환을 해서 한번 요렇게 지금 변화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등가 변환법을 사용해서 한번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실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요 분모에 있는 t에서 1차항 이것을 분자 분모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자, 이렇게 1 더하기 tS 분의 1분의 tS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t분의 1, t분의 1 이것을 우리가 요 g 이렇게 지금 각주파수 g로 이렇게 뒀습니다. 자,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요 식은 s분의 1 더하기 s분의 g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g 요렇게 두게 되면은 우리 피드백 결합 법칙에서 요 피드백 결합 법칙 자,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려고 보니까는 여기서 g는 이렇게 두고 h는 1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구하게 되면은 그 s분의 g 자, 여기에 s분의 g가 들어가고 자, 여기는 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분의 g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직렬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g 곱하기 s분의 1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g는 우리가 아까 t가 앞에서 구해볼 때 t가 0.01 그래서 g는 여기는 10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1차 지연 시스템을 자, 이렇게 지금 그 분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연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1차 지연 시스템은 자, 여기에 있는 요 형태로 분해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거는 개수고 우리가 후대 차분법에 의한 적분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요 1차 지연 시스템 이것을 한번 그 블록 선도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러리 트리비에서 요 블록을 선택해서 요 입력을 가져오고 또 그 연속에서 1차 지연 시스템 출력에서 값 표시 이렇게 가져와서 화살표를 연결해 주고 요 입력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은 5로 설정해 주고 그 1차 지연 시스템 더블 클릭해서 컴포넌트 속성에서 요 시정수를 0.0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그 요 출력값을 요 YT 플로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요것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요 계산한 값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은 이런 그 특성, 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시간축이 될 것이고, 요쪽은 그 입력 Y, 출력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그 사실 실현한 것, 그 1차 지연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상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블록 선들을 그리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은 요 입력은 그대로 가져왔고 출력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 1차 지연 시스템 부분만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요런 합산점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고, 그 다음 여기에 계산한 것 성수, 가성기, 요 계산한 값을 가져왔고, 요 적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또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그 각주파수 G, 요 G 값이 여기 100이었습니다. 시정수가 0.01이었기 때문에 요 G는 10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RLC 회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키로이프의 전압 법칙에서 상태 방정식을 씌우고, 라플라스 변화를 해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입력과 출력 관계되는 요 전달 함수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RLC 값에 의해서 각 주파수와 감색의 요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는 70710, 요 감색의 수는 0.35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 등가 변환을 이렇게 해서 실현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이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 2차 지연 시스템의 블록 선도입니다. 요 블록 선도를 이렇게 지금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결합 법칙은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분모에 요 부분을 주목을 해서 S 자성 더하기 2 델타 오메가 n S 이것을 분자 분모에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이래 보니까는 요 부분 전체를 이렇게 G로 두면 되겠습니다. G로 두게 되면은 요 H는 1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피드백 결합 법칙으로 사용해서 등가 변환하게 되면은 요것은 요런 형태로 지금 여기 전체 요 부분이 G가 되겠습니다. G로 돼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요런 상태로 지금 등가 변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등가 변환이 됐으면은 이번엔 요 안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분모 쪽은 이렇게 S 자성이 있고 S가 있으니까는 공통으로 이렇게 S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S분의 1로 하나 묶어냈고, 그 다음에 요 묶어낸 상태에서 위에 오메가인 자성 이거는 별도로 분자는 별도로 이렇게 빼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직렬 결합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법칙을 사용해서 요 직렬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오메가 n 자성은 이렇게 앞으로 별도로 개수로 분류해냈고 S는 공통 분모로서 빼냈고 그래서 남는 거 요 부분만 이렇게 블록 선도를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블록이 이렇게 직렬 결합하는 상태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요 오메가인 자성과 S분의 1은 더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요 안에 요 부분만 다시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한번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S 요것을 분자 분모에 나누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나누면은 요 피드백 결합 법칙을 쓰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요 S로 분자 분모에 나누었습니다. 자, 요렇게 나누어서 보니까는 G 자리에 여기는 S분의 1이 들어가면 되고, 델타 자리, 요 H 자리는 2 델타 오메가 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등가 변환하면은 자, 요런 형태의 그 피드백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가져오게 되면은 요 바로 요렇게 지금 등가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그냥 개수기 때문에 바로 여기도 사실은 의미를 구분하려면 직렬 결합 법칙으로 2 곱하기 델타 곱하기 오메가 n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2차 지연 시스템은 요거를 사용해서 그 등가 변환을 했습니다. 나중에 C언어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요 블록 선도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요 입력과 출력 가져오고 연속해서 요 2차 지연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제 2차 지연 시스템을 가져와서 요걸 더블 클릭해서 컴포넌트 속성 창에서 각 속도는 2라디안 파세크로 하고 감색 개수는 0.35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요 2차 지연 시스템을 이렇게 지금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블록 선도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낸 그 요 출력은 이제 이렇게 그 진동이 생기는 특성을 얻었습니다. 자, 이번에 요것은 이제 분해를 한 것입니다. 2차 지연 시스템을 다 이렇게 분해,
그래서 적분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분해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요거 생산기 가성 곱하기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건 저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현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동 특성이 있는 똑같은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메가 자성 4, 여기 4가 되어 있는 것은 뭐 2 곱하기 2는 4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1.4 되어 있는 것은 요 값을 전부 다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0.35 곱하기 2, 요걸 곱해서 요 1.4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여기 이제 전송 기능에서 여기 2차 지연 시스템, 2차 지연 시스템과 요 적분기. 그러면 2차 지연 여기 S 자성이 있고 이제 여기 S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지연 시스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2차 지연 시스템에서 각속도는 1라디안 파세크, 하나는 10라디안 파세크. 이제 이 부분만 좀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3차 지연 시스템의 한번 특성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지연 시스템의 특성을 그려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2차 지연 시스템, 2차 지연 시스템과 1차 지연 시스템이 자, 이렇게 직렬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요때 이제 출력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지연 시스템의 시정수는 이렇게 0.9, 요 1차 지연 시스템 여기는 이제 0.9 이렇게 두었고, 자, 2차 지연 시스템에서는 여기 1라디안 파세크와 10라디안 파세크, 감색의 수는 0.8과 0.5 이렇게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연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자, 2차 지연 시스템만 특성을 달리 했을 때, 요 출력을 나타내는 과도 특성을 구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응답이 조금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